여러분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저에게도 몇 가지 터닝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먼저 좀 같이 드리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좀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좀 파도치는 인생들이 좀 꽤 있었더라고요. 독특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었고 저는 되게 평범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1989년도가 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해였는데 이때 전교조 운동이 되게 이제 시작이 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 국어 선생님, 세계 선생님이 전교조 활동을 하시던 선생님이었는데 1학년을 마칠 쯤 해서 그 두 분이 해직이 되셨어요. 수업 되게 재밌게 해주시고 뭔가 학생들한테 되게 좀 인간답게 대접해 주셨던 게 선생님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가 한 700명 정도 되는 학교였는데 그 학생들이 다 좋아하는, 그래서 이 두 분이 학교를 떠나는 회식당에서 떠나는 날 전교생이 운동장으로 몰려나가서 우리 선생님을 떠나보낼 수 없다라고 집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교실에 남아 있었고요. 운동장으로 나가는 애들 속으로 욕하면서 나는 이번 기회에 등수를 더 올려야지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3학년쯤 돼서 저의 어머니의 친구의 아들이 우연히 또 저의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체육 쪽 전공을 하려고 해서 체육학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 친구의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공부를 좀 이렇게 한 몇 개월 이렇게 봐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소위 그때 이제 고등학교에서 학생운동 하던, 그래서 이제 유인물 만들어서 그거 이제 막 교실마다 다르게 하고 전교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활동하고 하면서 했던 친구여서 저는 과목을 알려주고 이 친구는 자기 학생운동 했던 사상을 저한테 좀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물들기 시작을 해서 내가 1학년 때 전교 선생님들한테 다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몰려가고 했던 나의 행동이 로부터 왠지 모르게 전교조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1992년에 저는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고 90년도 초반에는 큰 이슈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대학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데모하러 이제 같이 선배들 따라서 이제 다녔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제가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한 학기 남겨놓고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1995년에 시간이 좀 이렇게 남은 거예요. 몇 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서 이 시간을 좀 의미 있게 좀 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제가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야외 영화제를 기획을 했어요. 지금이야 뭐 야외 영화가 되게 일상적이긴 한데 그때 당시만 해도 드물고 좀 희귀한 일이었던, 친구랑 이제 술 마시다가 이거 한번 재밌겠다 해서 둘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스크린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좀 어려움이 이제 부닥치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친구하고 죄송합니다. 천을 저희 학생들이 직접 현수막을 글씨를 써서 이제 막 붙이고 하던 때였는데 천 떼다가 이제 스크린 만들고 그리고 목재소 가서 나무 사다가 틀 짜고, 그러니까 이렇게 뚝딱뚝딱 하고 하니까 주변에 이제 동기들 선배들 지나가면서 뭐 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뭐 한다 그러면 야 쓸데없이 뭐 하러 그런 일을 하냐 라고 이제 핀잔을 주고 가요.
근데 저희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걸 해가지고 무슨 돈을 버는 건데 해가 지는 게 그렇게 이제 좀 서운하고 해가 뜨는 게 그렇게 반가운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학창 시절에는 막 해 뜨면 싫고 학교 가야 되니까 그리고 해 지면 이렇게 좋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좀 반대가 돼서 그 준비를 한 달 정도를 했는데 그 한 달 정도가 그 너무 정말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재미있었던 그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박물관 앞에 계단, 야외 계단에서 그 전체가 모이면 한 1000명 정도가 되는데 어, 결론적으로는 그 공간을 사람들로 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1000명 넘게 사람들이 와서 같이 그 영화를 좀 봤는데 그때 제가 좀 느꼈던 게 만약에 1000명을 목표로 해서 1000명을 우리가 채워야지 라고 계획을 했다면 아마 한 며칠 하다가 그냥 그만뒀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 친구하고 저는 목적의식이 뚜렷하지가 않았어요. 뭐 사람을 많이 채우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장난 삼아서 시작한 거고 이거는 안 돼도 되는 거고 뭐 실패해도 되는 거고 그냥 좋아서 정말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저한테는 좀 터닝 포인트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997년에 IMF가 터지고 제가 군대 제대하고 할 무렵에 뭐 취업도 거의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방황하는 날들을 좀 이렇게 보내고 했었는데 어쨌든 YMCA하고 이제 인연이 돼서 2001년부터 제가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좀 그 이중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초두에 말씀을 드린 게 제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어떤 그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취업도 안 되고 뭐 할 데가 없고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누가 이제 좀 여기 간사를 구한다고 하는데 한번 해볼래? 라고 소개를 받아서 시작한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늘 이 일을 내가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 나한테 좀 맞는 일을 찾아가야 될지 그런 고민을 늘 하게 됐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이중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썼고요. 어, 어려서부터 저는 약간 좀 완벽을 좀 추구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어서 과정보다는 좀 결과를 중요시 여겼고요. 그 결과를 조금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수단과 방법들을 좀 동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두 번째 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남양주시에 가보면 그 가평 쪽으로 가다가 보면 그 충령산이라고 하는 휴양림이 있는데 거기서 숲체험학교라는 2박 3일짜리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됐어요. 여기 대상은 초등학생, 좀 고학년 친구들이었는데 수원인가 성남인가 거기 쪽에서 이제 그 45인승 버스에 아이들 태워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 그 5학년 정도 됐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등치도 되게 좋아요. 근데 딱 버스에 타자마자 맨 뒤에 터벅터벅 가더니 가방 던지고 맨 뒷자리에서 앞자리에 다리를 척 올리고 그러고 팔짱 끼고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쟤 뭐지? 라고 이제 했는데 밖에서 어머니가 손을 흔들고 잘 갔다 오라고 하는데도 거기는 이제 본 척도 안 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는 또 뭔가 뭐지? 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 호기심이 좀 이렇게 들어서 그 모둠을 제가 한번 맡아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거 왜 해야 돼요? 저 안 하면 안 돼요? 하기 싫은데요? 뭐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그 친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친구가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데 그럼 우리 5분만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자 라고 했어요. 5분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 적막한 시간들을 이렇게 견디면서 이 아이가 뭐라도 해요. 지금 지루 죽겠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하고 2박 3일 동안 그때 막 비도 오고 그랬는데 그 나뭇잎으로 이제 배 만들어서
누가 멀리까지 뛰어오나, 그리고 그 빗방울에 젖은 그 거미줄 이렇게 찾아다니고 그런 놀이들을 하면서 2박 3일을 보냈어요. 근데 2박 3일이 끝나고 그 돌아가는 그 아이의 그 표정과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첫날 그렇게 자기 하기 싫어가지고 했었던 막 인상 덕지덕지 했었던 그 표정이 그렇게 해맑고 천진하고 아 정말 초등학생이구나가 느껴질 정도로 저 여기서 하루만 더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아이의 되게 간절한 표정이 되게 잊혀지지가 않고 그게 저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였는데 저는 그 사람이 이렇게 쉽게 바뀐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사람이. 그리고 자연과 함께 하면서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좀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좀 확인을 하게 됐었고 그렇게 한 9년 정도를 남양주 YMCA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처음 거기 들어갈 때 그 저희 선배님하고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한 2년 정도는. 근데 이제 어떤 사소한 일들을 계기로 해서 그분하고 이제 사이가 굉장히 틀어졌어요. 그래서 한 7년 정도를 굉장히 냉랭하게 그분하고 지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로는 내가 사무실에 있거나 그 선배가 사무실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그 선배가 사무실에 있을 때 내가 들어오거나 내가 사무실에 있을 때 그 선배가 들어오면 공기가 싹 바뀐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다는 정도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되게 좀 충격적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약간 그 선배하고도 사이가 좀 안 좋았고 그리고 저의 이제 이중성이 좀 발견되면서 내가 과연 시민사회 운동을 할 만한 자격이 되나? 내가 이 일을 계속 해도 되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일을 그만두고 한 5년 정도를 그 떠돌아다니면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내려간 곳이 그 남원의 인월이었거든요. 그 지리산이 시작되는 거기 이제 스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되게 저희 아버님 또래 이제 연세가 있으신 노스님이셨는데 그림 그리시는 스님이셨고 저는 그 무작정 그분한테 찾아가서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때를 썼어요. 그랬더니 되게 어이없어 하시면서 살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를 그 스님을 모시고 아침 공양이라고 하는데 제가 밥을 해드리면서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 내가 분명히 그분한테 저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살면서 간섭과 잔소리가 되게 심한 거예요, 이 스님이. 물론 이제 저를 위해서 해주신 거겠죠. 그래서 하루는 제가 되게 끔찍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노인네 죽지도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한 순간 너무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나를 오갈 데 없이 뭐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했었던 나를 살게 해주고 어떻게 보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는데 와 정말 은혜도 모르는 내가 인간이었구나. 이래서 검은머리 짐승은 들이면 안 되는구나. 그런 얘기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굉장히 좀 씁쓸하게 좀 놀랐었던 경험이 좀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몇 군데를 이제 계속 좀 돌았어요. 뭐 담양에도 갔다가 장흥에도 갔다가 그리고 함양에 마음 수련하는 그 수련원이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이제 그 대표님하고 인연이 되어서 여기 와서 좀 있어 볼래? 라고 해서 이제 거기도 한 1년 있으면서 그 마음 공부하면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함양에서 그 선생님하고 지냈던 그 1년 동안 그때가 저한테는 거의 그 체질이 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게 되었고 이중성도 그때 좀 발견이 되었었고
그리고 나의 인생 터닝 포인트라고 했었던 이제 그런 것들도 그때 그 무렵에 다 좀 떠오르고 다시금 이제 좀 되새기게 되었었던 경험들이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이제 마음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좀 된 것 같아요. 저 스스로. 그 선생님은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저 스스로 이제 이 정도면 좀 된 것 같아 라고 해서 어, 세상에 나가서 나의 이거를 한번 좀 펼쳐 보이리라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초등학교 5학년 그 만났던 그 수취업학교의 그 경험을 떠올리면서 남은 인생 동안은 내가 어린 청소년들하고 활동하는 그 삶을 좀 살아야겠다라고 하고 다시 남양주로 와서 그 대안학교에 지원을 합니다. 그 대안학교는 제가 뭐 교장 선생님부터 해서 뭐 선생님들, 학부모들 그리고 학생들 잘 아는 대안학교였어요. 그리고 저를 여기 대안학교에서 교사 뽑는데 라고 알려주신 그 분도 당연히 그 이재명 선생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도 해주셨었고요. 근데 제가 지원하고 면접 보고 똑 떨어졌어요. 똑 떨어지니까 와 정말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암담했어요. 한 며칠 동안은 정말 매일 술로 좀 보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른 대안학교에 또 지원하고 면접 보고 서류 내고 이제 이렇게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이제 어스름한 저녁 시간이었는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버스 정류장에 이제 의자에 앉아서. 근데 길 건너편에 맞은편에 이제 그 미용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남자 미용사셨고 그 손님은 이제 한 명도 없고 TV를 멍하니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능 프로 같은 데였는데 근데 그 장면이 저희 눈에 딱 들어온 순간 그분이 제 안으로 쏙 들어왔어요. 쏙 들어왔다라는 거는 오늘 저 가게에는 손님이 몇 명이나 왔을까? 공과금은 얼마나 될까? 임대료는 얼마나 될까? 자녀는 몇 명이나 될까? 교육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이런 게 한순간에 저한테 확 좀 들어왔어요. 나랑 일면식도 없고 이야기 나눠본 적도 없고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헤아려진 거예요. 그때 약간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 놀라움이 좀 있었고 그 무렵에 내가 대안학교 교사를 왜 하려고 했나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게 된 것 같아요. 수산시장 뭐 이렇게 마트에 수산 코너 이런데 그 뭐 이렇게 납치마 두르고 장아찌고 생선 이렇게 풀로 다듬고 하는 일은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 어디 공사장 같은 데 나가서 그 막일하는 그 노동일은 내가 못 하겠는 거예요. 대안학교 교사는 좀 그럴싸한 거지. 왠지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을 것 같고 어, 좀 그럴듯하게 보이는 직업인 거예요. 월급은 적지만.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구분하고 있었구나.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렇게 부르고 말을 하고 하면서 정작 내 안에서는 어떤 거는 좀 내가 못할 일, 좀 천한 일, 어떤 거는 내가 해도 괜찮을 일, 이런 거를 좀 구분하고 있었다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그때 또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다른 대안학교 한 곳에서 이제 연락이 오고 같이 한번 일을 해보면 좋겠다, 면접 보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정중하게 거절하는 메일을 보내고 가구 공장에 들어가요. 가구 공장에 들어가서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했었던 그 일을 한번 경험해 보자 라고 해서 2년 정도, 한 1년 6개월 그 정도를 그 공장에서 좀 이렇게 일을 했었고 그러면서 청소년 관련된 일은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공부도 이제 같이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자격증 땄죠. 그리고 나서 장수로 내려왔습니다. 장수에 내려온 거는 청소년 활동을 여기서 정말 내가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도 모르고 이런 곳에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수라고 하는, 저는 장수가 어디 있는지조차 몰랐었던 상태였는데 장수에 내려가서 청소년 활동을 해봐야지라고 결심을 하고 내려와서 청소년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주고 싶은 거는 되게 많은데 내가 주고 싶은 것하고 청소년들이 바라는 것하고 사이에는 갭이 있어요. 그 갭이 크면 저는 이제 꼰대가 되는 거고요. 갭이 좀 적으면 그 눈높이에서 헤아리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만나서 제가 처음 던지는 이야기는 너희는 시켜서 하는 게 좋으니 하는 게 좋으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들은 시켜서 하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가 뭔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그러면 뭐 하고 싶니? 넌 뭘 잘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게 학교에서는 다 시키거든요. 뭔가 스스로 생각하게 해서 하게 해주는 교육과정이 없어요. 근데 아마 집에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그 좀 훌륭한 부모님이라면 아이가 뭘 좋아하고 뭘 하고 하는지를 잘 북돋아 주실 텐데 대부분은 많이 시키실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활동할 때는 너희들이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YMCA에서 그 지원을 해줄 거야 라고 해서 활동들을 합니다. 그 과정에 그렇게 해오던 과정 중에 정건희 소장님이 YMCA 이제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청소년 쪽에서는 굉장히 좀 열심히 훌륭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장수에 내려올 때 정건희 소장님을 이제 좀 찾아뵙고 좀 조언도 구하고 도움도 좀 요청드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좀 물으면서 이제 좀 왔었는데요. 그리고 기리의 청년학교도 2년이 돼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좀 자극을 많이 받고 인사이트들이 좀 생겨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자만심도 좀 있었어요. 내가 청소년활동 나름대로 되게 잘하고 있어. 나 굉장히 좀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는데 길청에서 또 달그락에서 활동하는 거 사례들 이야기 듣고 또 이제 그런 것들 같이 이렇게 보면서 시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여기 왜 이렇게 잘하지? 약올라. 뭐 너무 부러워. 나 저렇게 잘하고 싶은데. 근데 이 생각을 하고 나서 한 3일 정도를 너무 내가 우울한 거예요. 진짜 그때는 아무 일도 하기가 싫고 일도 잘 못했었어요. 근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잘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서는 어떤 시기심이 싹 트고 질투심이 싹 트요. 근데 이게 여기에 빠져버리면 제가 아까 이중성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거를 축하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한편으로는 비교가 되기 때문에 되게 좌절이 되고 실패감이 이렇게 팽배해져요. 근데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고 온전함 쪽에 초점을 두면 완벽함에 초점을 두면 내가 그만큼 그 이상으로 발그락이나 길청보다 훨씬 더 내가 잘해야지 더 좋은 결과물을 내야지 에 초점을 맞추면 나는 더 좌절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나는 지금 좀 부족해. 물론 발그락이나 길청이 잘하고 있지만 그만큼 할 만한 나의 동력자도 없고 동료도 없고 내가 그만큼 지원받는 소스가 부족해. 그리고 나는 아직 경험이 더 필요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 수용하고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난 좀 더 청소년들하고 진정성 있게 만나고 싶어라고 하는 쪽에 관심을 둔다면 그건 이제 운전함을 좀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되게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뭘까 이런 것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때 제가 발견한 거는 다음 스텝이 뭘까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냥 청소년들하고 만나서 놀고 이런 건 되게 재밌고 잘하는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다음에 뭘 하게 해야 되지? 고등학생들이 이제 졸업하면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손을 놓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장수에는 대학이 없고 다 외부에 뭐 부산이나 광주나 경기도 쪽이나 이런 쪽으로 대학을 가기 때문에 제 스스로 이 친구들하고 더 이상 내가 연결할 고리라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길청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면서 다시 재발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 모르지만 이 친구들이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의향을 내가 물어본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누구나 배움을 마치고 장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저희 그 청소년활동 했었던 친구들이 졸업한 친구들을 오늘 지금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후배들 지금 피스메이커 활동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어떤 역할이나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런 모임들을 지금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그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켜서 하지 않고 스스로 할 일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자기만 행복한 게 아니라 주변에 지역사회나 모두가 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달그락처럼 청소년들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모여서 집단지성의 힘들도 좀 키우고 배우고 꿈꾸는 그런 공간을 한번 장수에서도 아이들이 직접 기획해서 만들고 운영하고 하는 공간들을 같이 한번 좀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꿈을 좀 꾸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